이제 실제로 장비를 만드시는 분들은 신뢰도 측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군대에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탄착점이 얼마나 모여 있냐, 아니면 넓게 퍼져 있냐, 아니면 모여 있더라도 오른쪽으로 갔냐, 왼쪽으로 갔냐.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거는 0점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답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제 실제로 장비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 장비의 이제 신뢰도가 얼마큼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건 지금 얘기할 건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국악 내에서 신뢰도에 관한 겁니다. 이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캔했을 때 아까 메쉬 파일을 보셨죠?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점이 하나 찍혀 이건 메쉬 파일이 아닙니다.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내가 실제로는 이 선이 아니라 점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선을 그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찍히면요. 점이 하나, 내가 이 점이라서 이 점 하나만 찍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로우 데이터, 즉 넘어온 데이터를 보면요.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중에 트리오스 혹은 아이오백 이 스캐너 자체가 선별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점들 중에 어느 정도가 진짜인 것 같다. 그럼 어느 정도가 진짜인 것 같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약간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이것만 진짜인 것 같다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 옆으로 있는 것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이게 왜 생겨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면은 매끈하지가 않죠. 아주 낮은 빛이 반사하는 그런 분자 단위까지 가버리면 모든 게 매끈하지 않습니다. 스캐터링, 난반사가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 내가 어떤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레이저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한 점에서 오지 않습니다. 같은 점을 계속 써더라도 여러 점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밖에 있는 점들까지 다 감안해서 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 선이 회색이 아니라 흰색처럼 바뀌게 되죠. 이제 즉 무슨 문제냐면 이게 즉 이렇게 아웃라이너 표본이 이렇게 넓어지게 돼버리면은 나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반사가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그 물건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이랑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스캐터링, 즉 반사에 관한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모델 스캐너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게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델 스캐너는 반사가 대단히 적은 모델을 스캔하거나 혹은 모델용 스프레이 뿌리고 하죠. 이제 혹시나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하는데 지금은 모델용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그만큼 두꺼워지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하는데 모델용 스캐너의 두꺼워진 만큼 다 에러 보정이 일어납니다. 스캐너 프로그램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반사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하지만은 구강은 난반사를 일으킬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강 안에 들어있죠. 아말감, 이제 메탈도 있고요. 아주 팔리싱된 포슬라인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매끈할수록 반사가 잘 되죠. 이제 반사가 맘대로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골드 크라운도 있고, 어버트먼트를 이제 스캔할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 스캔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점들이 한쪽에 잘 모여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지 하나 쪽에 모여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성돼 버립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평균 내 가지고 하나의 점을 잡을 텐데 그런 게 훨씬 더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오백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구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점들이 이만큼 찍혔을 때 이 얼마나 거리에 있는 점만을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이오백에서 아이오백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메탈을 스캔할 때는 이 실내 구간을 강제로 늘리라고 말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메탈이 잘 안 되는 스캐너로 스캔하게 되면은 이 점들이 나의 스캐너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죠. 기계 자체가 그런 거니까 엄청나게 여러 군데 넓게 찍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실내 구간을 좁게 잡아버리면은 표본이 너무 작아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실내 구간을 넓게 잡게 됩니다. 넓게 잡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정확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제 스캐너의 초점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스캐너의 기계적인 방식은 초점이냐, 동영상이냐 이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크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초점 방식이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초점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기계적인 게 대단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이제 삼각법. 삼각법은 우리 눈이죠. 양쪽에서 싸가지고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위상차 방식이죠. 위상차 방식은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좀 이런 거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소니 알파 7 같은 경우도 위상차 방식의 초점 방식을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초점이 향상됐다고 칭찬이 자자한 그런 카메라죠. 콤포컬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트리오스나 세렉의 프라임 스캔, 요즘에 나온 거죠. 플랜메카, 아이테로 같은 그 인비저라인에 사용하는 스캐너죠. 이제 트라이앵귤러에 사용하는 게 아이오백, 케어스트림, 세렉의 옴니캠, 블루캠 같은 게 트라이앵귤러 방식 사용합니다. 장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은 흔히 하는 말로 표면에 강합니다. 표면에 강하다는 말을 그들 용어는 표면에 강하다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면은 저런 메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스캔해줍니다. 즉 파우더 프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현존 시점에서 파우더 프리한 스캔은 아예 없어요. 지금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프라임 스캔을 써보고 야 이거 진짜 이제 파우더 프리가 왔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이건 솔직히 저는 아직 써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파우더 프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파우더 프리한 상황이고 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무조건 파우더 상황입니다. 표면이 강하기 때문에 메탈 같은 스캔이 잘 돼요. 스캔이 잘 되고 파우더를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죠. 트라이앵귤러 방식은 대신 그게 약합니다. 파우더를 그런 상황에서 파우더를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대신 그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게 장점입니다. 팁도 엄청 짜게 받을 수 있고요. 프라임 스캔 새로 나온 거 팁 엄청 큽니다. 거의 저 2배 수준이에요, 팁이. 엄청 작게 만들 수 있고요. 발열이나 기타 기계적인 결함, 기계적인 문제점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장점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상의 장점이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스캐너들이 한 5, 60까지 되는데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오히려 적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보자면은 얘들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려고 했을 테고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 단점을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아니군요. 근데 이것처럼 크게 보면은 가지가 구강 스캐너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콤포컬 방식이 훨씬 더 잘 잡았어요. 이 문제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쪽 방식의 스캐너들이 저런 스캐터링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플랜메카 에메랄드를 써봤는데 이거는 이 방식이지만 소프트웨어 한계대로 그렇게 생각만큼 스캔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아이테로는 제가 전혀 보지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세렉 이제 옴니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스프레이 뿌려야죠. 스프레이 안 뿌리면 좋은 스캐너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시는 스캐너의 특성을 잘 파악한 이후에 만약 이제 아까 이런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들이 있다면은 파우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민 없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구강용 파우더가 비타랑 세렉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렉은 세렉 유저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실제로 세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요. 비타 거만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는 좀 파우더가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쓰셔야 되는데 이게 한 요만 하나? 이만한데 10만이라 좀 비쌉니다. 저희가 거의 2차적으로 한 달에 한 통씩 쓰는데 좀 금방 더 소진되고요. 좀 괜찮은 제품 나오면 좋겠는데 현존에서는 이 제품밖에 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민하지 말고 쓰셔야 돼요. 아니면은 정확한 스캔을 얻을 수 없습니다. 메탈하고 고사마이 말씀드렸는데 자이언츠도 제가 아이오백을 좀 사용해 보면요. 이런 것도 잘 스캔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말감 같은 경우도 잘 스캔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뿌리잖아요. 아니 필요한 부분만 뿌리죠. 필요한 부분 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캔 바디도 이제 좀 이따 스캔 바디 할 텐데 이제 브러쉬가 이제 펄리싱 잘 돼 있는 게 있고 잘 안 돼 있는 게 있잖아요. 펄리싱 잘 돼 있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힐링 스캔 바디, 인코디드 스캔 바디 이런 것들은 되게 펄리싱이 잘 돼 있죠. 왜냐하면 힐링 용도로 겸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뿌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까 좀 연조직 중에서도 이제 물기가 좀 많이 머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너무 좀 반사가 심할 것 같다는 그런 연조기 좀 뿌리고 저희는 이제 좀 이따 케이스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미디트 로딩 하기 때문에 수루 직후에 스캔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발차도 엄청 많고 이런데 그런데 보통 뿌리고 스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했지만 스캔 시간을 결정하는 건 이제 써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스캐너가 얼마나 빨리 막 스캔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이만큼 나와요. 다 좋아요. 뭐 트라이앵글 방식에는 거의 최고입니다. 요백이. 실제로 이제 작년에 했던 IDS에서도 거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얘 위로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방식이죠 이제.
전혀 그 전원 시까지 결정하지 않고 스캔 속도 결정하는 건 스캔이 되냐 안 되나요? 하다가 막히면은 스캔 시간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저런 것들을 내가 아까도 말하셨지만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거고 기계에 맞춰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거고 안 되는 건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캔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종합해서 보자면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스캔해야 되냐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스윙, 즉 기어간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막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소프트웨어상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잘 붙어지게, 잘 보정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스캐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느 스캐너도 마찬가지. 연속적인 거. 자, 왜 연속적으로 하냐면 끊어졌을 때 다시 이어질 때 머징 알고리즘이랑 스윙이란 게 이전 거에다 내가 지금 붙이고 연속적으로 계속 머징하는 거죠. 근데 컨티뉴 했을 때 훨씬 더 머징 알고리즘이랑 그 다음에 끊어놨다가 다시 하는 머징 알고리즘이 조금 달라요. 저 스캐너 상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내가 맞추는 거죠. 저기다가 이제 내가 맞추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리마커블, 특징적인 마테리얼을 계속 만들어야 돼. 특징적인 포인트들을. 없으면 내가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뭐 보비로 잠깐만 내조직에 뭘 지지거나 아니면 레진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뭐죠? 가이드 만들 때 이제 가이드를 이제 큰 케이스들 가이드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레진보 같은 거 달고 CT를 찍죠. 그것도 이제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리마커블, 특징적인 포인트, 즉 CT와의 머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블 마테리얼,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죠. 변하면 붙지가 않아요. 유코사, 블리딩, 흐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내 손가락, 혀 이런 것들 스캔이 안 되게 혹은 배제하면서 스캔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스캐너 회사나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스캐너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스캐너가 되어 있냐? 앞에 5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이건 뭐 그냥 아이오베이든 트리오스든 뭐 어디 가든 교육 동영상 나오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고요. 즉 왜 그러냐면 처음 이니셜 포인트를 만드는데 우리 구강 내에 가지고 있는 데 중에 가장 특이한 데는 대구축 교환면이에요. 대구축 교환면이 제일 특이하죠. 제일 특이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기본 특이점으로 두고 시작 포인트로 두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위빙하면서 가냐, 흔들면서 가냐면 엣지는 특이성이 너무 작아요. 엣지만 봤을 때 특이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특이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왜 이런 식으로 크게 가면서 안 가고 만들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축이 틀어지게 됩니다. 축이 틀어진 게 무슨 상관이냐 말하면은 지금 구강 스캐너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알고리즘이 맞춰져 있어. 어느 회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를 그냥 기계에 맞추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서 위빙하면서 가고 한쪽으로 갔다가 뭐 버컬로 가든 설치로 가든 하면서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다 아시겠죠? 옵트라 게이트인데요. 이거 끼고 가면 훨씬 편합니다. 위상사장들이 처음에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한 1,000원? 1,200원인가요? 그 정도 하니까 이거 끼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분 좀 어느 정도 숙달되신 분이라서 미러를 사용하는데 손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손가락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스캔하실 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는데요. 스캔하면은 익숙한 분들은 여기를 안 보시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스캔되고 있는 화면을 보고 하죠. 왜 화면을 봐야 되냐면은 내가 계속 스캔할 때는 내가 그 이전에 해오던 스캔이랑 이어서 오고 있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보고 스캔하면 어느 순간 내가 스캐너는 치아 위에 올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스캐너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볼 보고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혀 보고 있고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이전에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캔이 안 되는 거고. 그 때문에 내가 이 스캔 화면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이런 거에 선생님들이 익숙해지셔야죠. 익숙해지셔야 금방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캔 안 좋은 거죠. 중간에부터 스캔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은 이제 축이 틀어지죠. 망하는 거죠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스캔하고 이쪽 스캔하고 실제로 이쪽 스캔을 이어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스캔을 하면 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스캔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편하긴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편한 경우 뭐 실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교환면 스캔했다가 뭐 6번 하나하나 다 스캔하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스캔했다가 이쪽 갔다가 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잘 스캔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바이트 스캔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트 스캔 완벽하지 않아요. 현재 바이트 스캔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트 스캔이 완벽하지 않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 바이트 파일을 통한 머징이 다 다른 거죠, 이제 회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실 게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현재 구강 스캐너들은 다 스캔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다 과교합돼요. 과교합. 치주인대가 만큼 과교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과교합됩니다. 즉 바이트 스캔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다음 과교합되는데 과교합되면은 실제로 과교합될 리가 없잖아요. 과교합된다는 말은 스캔을 위에 파일, 아래 파일을 뚫고 지나갔다는 건데 치아가 어떻게 뚫고 안 뚫고 지나가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정을 합니다. 구강 스캐너 상에서. 트리오스는 이거를 보정할래 말래 선택하는 옵션이 있고요. 아이오백은 선택하는 옵션이 없는 거하고 지가 알아서 보정하는 거 나와요. 이제 지가 알아서 보정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가 얼마큼 가격된지 모르고 또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임으로 좀 띄웁니다. 임으로 띄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임으로 띄웠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이제 정확하게 모르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몇 개 지켜줘야 느끼는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러버 입을 때도 마찬가지죠. 눕혀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치아 이렇게 없으신 분들 눕혀서 하시면 교합이 정확하지가 않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두 번째는 과기압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세게 무시면 안 돼요. 바이트 물릴 때처럼. 환자분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바로 연습을 좀 시킨 다음에 살살 무시라 그래요. 그냥 치아 닿을 정도만. 꽉 물지 마시고 몇 번 연습시킨 다음에 치아 닿을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무시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스캔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나와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여기만 스캔이 되더라도 스캔돼서 이미 딱 붙었어요. 해보시면 알겠죠. 붙었는데 여기만 스캔하지 말고 가능하면 한 4번 정도까지 아니면 5번 정도까지는 스캔해 주는 게 좋습니다. 3번 정도까지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붙인 거지 얘 알고리즘상으로 얘가 붙인 거지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시 기공소 측에서 다시 붙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대한 정보가 많은 게 좋죠. 최대한 정보가 많은 게 있어야 붙여서 내가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캔은 해주는 게 좋고 전치로 가게 되면 전치는 특이점이 적어지기 때문에 교환면 머징, 교환면에서 이제 바이트 시키는 데서 교환면이 아니라 바이트 머징 시키는 데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는 머징 시키지 말고요. 한 3번, 맥시멈 3번 정도까지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유코사, 이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유코사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어태치만 끝나야 돼, 어태치만. 유코사 아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치아가 있거나 적어도 어태치가 있는 상태에서 교환면 머징을 해야지 이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머징은 대단히 불안한 정보를 만듭니다. 그거에 대해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거죠. 다 다릅니다. 교환면을 병합하는 알고리즘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줘야 돼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꼭 이렇게 내 교환면이 이렇게 찍히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나 왔는데 안 맞으면은 기공식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치아가 좀 없더라도요, 이렇게 어태치가 좀 상황이 좀 어느 정도 풍부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하더라도 교합이 안정적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이트를 체득하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면 이제 뭐 치아가 교합이 안정적이고 치아 여러 개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이렇게 굳히고 적어도 한쪽이 없거나 양쪽이 없거나 이런다 전제하에는요. 대부분 이제 플리퍼를 쓰고 계시겠죠. 아무 안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만들어도 낫겠죠. 이제 플리퍼를 끼우고요. 플리퍼를 끼우고 이 플리퍼 교합을 뜨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플리퍼가 엄청 뜨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플리퍼에 레진 올려가지고 플리퍼가 실제로 물었을 때 환자 입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닿게 만들었죠. 닿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플리퍼가 물었을 때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플리퍼를 이용해서 교합을 뜨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 버리면은 바이트가 틀어져요. 그 움직인 것만큼 바이트가 정확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플리퍼가 움직이지 않게 인라이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덴처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7번에서 좀 이렇게 많이 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플리퍼를 이용한 상태에서 교합을 먼저 뜨고요. 그리고 그걸 지운 상태에서 여기를 교합을 먼저 뜨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보시면은 플리퍼를 이용한 상태에서 교합을 먼저 뜨고요. 그리고 이 파트만 지운 다음에 여기 샘만 연결해서 여기만 교합을 다시 뜨게 되는. 여기만 다시 스캔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즉 여기서 하려는 말은 뭔가 있어야 교합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없으면은 신뢰성이 대단히 떨어져요.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 경우는 엄청 많아. 그냥 교합 머징되는 경우는 엄청 많고.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회의들이 어떻게 하면 오류를 최소한 줄일까요? 오류를 최소한 줄여야 모델리스가 한 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아니면은 리메이크로 가는 거죠. 이거 뭐 이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런 건 좀 조금 더 응용한 건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을 수정하는 케이스인데요.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종합한 거 하면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스캔 프로토콜이라 보시면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교합제로 교합을 찍어야죠. 뭐 일단 이때는 힐링이 달려 있겠죠. 이 스캔 바디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스캔 바디인데요. 교합점 찍어야겠죠. 교합점 확인해야겠죠. 이제 이것도 사진을 보내야겠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스캔 바디 체결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하시는 걸 테고요. 필요하면은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필요한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리고 작업체를 스캔하겠죠. 이쪽을 스캔하고 그리고 대합체를 스캔하겠죠. 이제 이쪽이 메탈이어서 뿌린 겁니다. 그리고 뭐 추가 스캔 필요하면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합 스캔 하겠죠. 이게 너무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해야 되죠. 이 변형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꼭 위장 선생님이 보내기 전에 내가 찍은 거랑 지금 나온 교합이랑 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면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확인했는데 달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교합 머징을 다시 합니다. 교합 머징을 다시 하면 또 조금 바뀌어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 또 조금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교합 머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서 해도 되고 몇 번 환자의 이제 뭐 협조도에 따라서 몇 번 해볼 수 있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보를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머징돼 어디 심스탄 물리고 뭐 사진 주면서 이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 주세요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된 거죠. 지금은 조금 잘 되긴 비교적 잘 된 편인데요. 예, 박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좀 여기 포인트 왔어야 되잖아요. 안 왔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스캔 여기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스캔 머징 일어나가지고 약간 안 됐어.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 정도 찍히면은 대단히 양호한 편이고 진짜 정도만 찍혀도 오철물이 이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 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란 거는 교합 조정이 싱글 기준으로 한 3분에서 5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 3분에서 5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보철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게 잘 된 거죠. 이게 해주셔야 돼요. 클리닉 사이드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교합이 안정적이라 전제하에 그래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시 종합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위상 선생님들이 이걸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막 스캔 된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건 뭐냐면은 지금 스캐너가 대단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갓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에게 러버 앰플을 쓰고 스캐너를 쓰게 하고 그리고 되게 고연차이신 분에게 러버 앰플 뜨게 하고 스캐너를 쓰게 하면은 러버 앰플 쪽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스캐너는 하자마자 실력이 바로 이만큼 나와요. 스캔 퀄리티가 이만큼 나와요. 스캔 퀄리티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바로 이만큼 나옵니다. 생각보다 손을 안 타요. 근데 이제 아까만 좀 손 타야 되는 상황들이 오면은 이제 손을 많이 타게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교육만 이루어지면 스캔 퀄리티는 대단히 빨리 높아집니다. 러버 앰프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고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지키면서 한다면은 비교적 빨리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좀 케이스가 커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케이스가 커지면은 이제 교합이 상실돼 있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은 뭐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교합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전치는 진짜 잘 문제가 안 돼요. 전치는 구치보다 훨씬 더 교합이 좀 더 자유롭죠,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한 것들을 할 텐데요. 아까 처음에 말할 때는 그 HD 스캔이고 이거는 굳이 다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대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스캔바디 얘기를 좀 할 텐데 지금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스캔바디들입니다. 이거는 특정 회사 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스캔바디 쓰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요명이 이제 스캔바디 만드는 뭐 트리오스도 그렇고 덴탈 시스템도 그렇고 트리오스 덴탈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경소에서 말씀 엑스케도 그렇고 스캔바디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드는 가이드 문서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 엑스캐드는 이제 그 문서를 공개했는데 요즘에 이제 파트너사에만 공개하든지 잘 모르겠고 트리오스는 처음부터 파트너사한테만 공개한 상황이고요. 거기 나온 표준 모델 다 똑같아요. 동그란 원통에다 한쪽 잘라놨죠 이제. 이쪽이 머징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제일 특이점이 여기죠. 머징은 항상 그렇지만 특이점이 머징하기 때문에 여기만 머징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머징, 여기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스캔하실 때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원통형 스캔 바디들은 여기만 머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라이브러리가 여기 플러스 이걸 다 머징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좀 다 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최대 단점이죠, 이 스캔 바디들의. 그래서 내가 실제로 스캔한 거고 여기 스캔 바디가 있으면 이렇게 3점 찍어서 붙이면 머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붙은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스캔 특정 회사 스캔 바디는 좋지가 않죠. 이제 스캔 바디인데 너무 작은 포인트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 스캐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밀하게 스캔이 안 됩니다. 그 스캔 능의 한계가 있어요. 스캔 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까도 보셨겠지만 되게 잘 스캔한다 그래도 그루브, 미세한 그루브라든가 음영, 그 다음에 이런 뎁스 이런 거 스캔 잘 안 되는 카메라도 스캐너 일종의 렌즈이기 때문에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 거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저런 카메라 많이 찍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밝기가 밝은 렌즈로 초점 거리를 짧게 해버리면 뒷배경이 다 날아가죠. 흔히 보케라 부르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뎁스 스캔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되는 건 IOB 정말 잘 돼요. 왜 그러냐면 IO백은 뎁스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뎁스 조절 기능이 있어가지고 뎁스 깊은 거로 스캔할 되게 잘 돼요. 덴처 스캔할 때 정말 잘 됩니다. 그에 비해서 트리오스는 뎁스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뎁스에 되게 약합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스캔 바디인데요. 교환면, 머징 포인트를 교환면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환면에만. 이제 몇몇 회사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몇몇 회사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이렇게 보내고. 왜 이런 게 써야 되냐면은 이건 뭐 지금 표준 스캔 바디 모델이죠. 이건 손으로 찍은 거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캐너들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스캔 바디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뒤쪽 스캔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뒤쪽 이렇게 스캐너가 안 꺾여요. 입 잡고 이러면 안 꺾이죠. 그리고 스캔 바디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데도 가려지게 되죠.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스캔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스캔 바디가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스캔 한번 싹 하고 그리고 스캔 바디를 꽂고 다시 그 부분만 스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스캔 바디 어떤 거 하게 되면 교환면 머징되는 스캔 바디를 낮은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이런 데가 스캔이 힘들죠. 꺾이지 않아서 스캔 바디가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그에 비해서 낮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죠.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잘 스캔이 안 됐을 때 스캔 바디가 이런 좀 낮은 스캔 바디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캔이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만 그나마 스캔이 되고 이런 데 잘 스캔 안 됐습니다. 26, 27번 가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이거는 협측으로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환자가 뭐 이제 저쪽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스캐너 팁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이런 현상이 납니다. 디지털은 뭐 전혀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스캔해버리면 당연히 이 스캔 프로그램이 보정을 합니다. 이걸 보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안 생겼죠. 이렇게 푹 파여지기도 안 생겼고 이런 식으로 안 생겼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생겼거든요. 이거를 머징 해버리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스캔 바디는 요즘에 이제 이걸 캐치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이런 스캔 바디를 내놓고 있어요. 이런 스캔 바디는 교환면 머징되는 스캔 바디가 훨씬 좋습니다. 즉 옆면이 잘 안 나오더라도 머징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교환면과 약간 넘어가는 포인트 정도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낮은 스캔 바디들이 좋아요. 낮은 스캔 바디들이 옆면이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옆에 치아 건드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낮은 스캔 바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약간 하이브리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러버앰프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한 케이스들이 전압으로 가면 러버앰프랑 다 혼합해서 하이브리드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쓰기도 자유롭죠. 이렇게 긴 아까 말한 표준 스캔 바디들은 내가 인디비주얼 개인 트랩 만들어주지 않아서 하이브리드 같이 혼합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캔 바디들이 좋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거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세컨드 스캔, 즉 우리가 모델리스트를 했을 경우에 물론 한 번에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나오고 한 번에 지르가 나와서 딱 맞으면 제일 좋아요. 이제 딱 맞으면 제일 좋습니다. 딱 맞았는데 딱 안 맞는 경우가 있죠. 항상 그렇지만 아무리 잘 하나라도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리메이크 할 것인가. 모델리스트는 다 리메이크예요. 수정이 없습니다. 그냥 리메이크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리메이크 할 것인가와 두 번째는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PMMA, 즉 프로비전이나 임시 치아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랄 스캔에서, 물론 이제 오랄 스캔이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 가능합니다.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2번 스캔해야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스캔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일단은, CNC 밀링이나 패시브 피니시 말은, 내가 만든 커스텀 어버트먼트랑 내가 쓰고 있는 PRE, 혹은 커스텀 지르코니아가 잘 적합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적합이 좋다는 의미예요. 적합이 좋은 상태에서 뭐 바이트가 안 맞거나 컨택이 안 맞거나 혹은 아니면은 내가 이미 임시 치아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지르로 변형하기 원하거나 이런 경우죠.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모든 게 잘 맞는다면은 그냥 그 프로비저널 혹은 지르 상태에서 스캔을 하면 되고요. 이건 심지어 스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특이사항만 적어줘도 돼요. 적합이 잘 맞으니까 그대로 셀을 하나 뽑아가지고 끼우면 되는 거죠. 적합이 잘 안 맞는다. 그 말은 어떤 말하면 어버트먼트 밀링이 잘못됐거나 지리 밀링이 이상하거나 혹은 스캔이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단 어버트먼트를 꽂아야 됩니다. 구간에 어버트먼트 꽂고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다시 한번 스캔을 떠야 되는 거죠. 그 어버트먼트를 쓸 게 아니라면은 안 쓸 게 아니라면 꽂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버트먼트에다가 코드 꽂고 마진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스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건 좀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 거의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고요. 2번째 방법 어떤 거냐면은 어버트먼트의 특이점만 스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가 있죠. 거기다 붙여버리면 마진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근데 이렇게 붙여버리려면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만든 어버트먼트를 하면 다 안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랑 실제로 깎여 나온 어버트먼트랑은 다르거든요. 똑같지가 않다.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걸 하기 원하시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했어. 경소에서 커스텀 어버트먼트 나온 거 다 따로 스캔오라 그래야 돼요.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나왔을 때 이걸 직접 다 하나씩 다 스캔오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너네 어버트먼트 만드는 실력을 내가 못 믿으니까 이걸 다 스캔오라 그래야 돼.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어요. 다 따로 스캔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머징하기 편해지죠. 이제 이때는 머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거랑 달라도 2차 스캔한 거니까 이제 머징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기용소 요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구강 스캔이 약간 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저희는 이제 만약에 이거는 지금 여기죠. 17번이죠. 17번에다가 지금 프로비저널 임시치아를 넣은 겁니다. 넣은 상이라 보면 이걸 다 봐요. 이 환자는 아닌데요. 저희는 지금 이게 BC가 특이한 게 뭐 바이오틱이고 컨택이고 이런 걸 다 적어놔요. 적합이 어떻다. 실제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이런 걸 다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수정하거나 뭘 하거나 그랬을 때 이거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다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저희가. 수정하면 되는 거죠. 적합이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다시 떠야 되는 거고, 적합에 문제가 없다면은 아니면 해결할 만한 수준이라면 그냥 이거에 맞춰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16번을 하고 17번, 26, 27이죠. 26, 27을 하고 이제 처음에 설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PR 레벨에서 이거는 이제 덴탈 시스템의 그냥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PR 레벨 상태에서 다시 스캔한 거죠. 그리고 이거랑 이걸 합쳐버립니다. 합쳐버린 다음에 요 모양 그대로 이 모양을 나중에 나온 모양 그대로 이 모양을 수정해 버리죠. 그러면은 PR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스캔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어버트먼트를 스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적합에 대한 걸 봐야 됩니다. 적합에 대한 거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임시치아 상태에서 지리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만든 임시치아 PMMA나 혹은 3D 프린터 레진 치아를 만들었을 때도 이것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리로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멘 스페이스가 다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기용소들이 얼마나 시멘 스페이스를 줬을 때 혹은 그 타이틀을 얼마나 줬을 때 이게 똑같이 컨버팅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용소가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같이 동반이 되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즉 PR 쓰다가 내가 임시치아 쓰다가 그냥 임시치아만 살짝 스캔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거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합도 그대로 맞고.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기용소에서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은 PMM을 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임시치아는 일정하게 깎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컨버팅에 대한 시멘 스페이스나 다른 거에 대한 그 기용소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고요. 노하우가 쌓인단 말은 자신이 쓰는 장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가 쓰는 장비에 따라 다르고요.
밀링기라든가 3D 프린터라든가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로 임시차를 만드니까 그것도 다르고 그게 쌓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따로 다시 스캔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임시차 내가 썼던 그 모양 그대로 변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임시차 쓰고 있죠. 나 이걸 그대로 만들고 싶어요. 뭐 교합을 확인하고요. 교합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교합을 왜 확인하냐면 이게 언더바이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언더바이트인 경우는 바이트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줘도 되고요. 진짜 이걸 편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교합지를 찍어요. 교합지를 찍는데 교합지를 언더바이트면은 예를 들어 내가 그 종이 교합지 하나가 0.08mm죠. 0.1mm로 잡고 두 장을 찍어서 교합지가 찍혔다 그래요. 이렇게. 그럼 0.2mm만큼 부족한 거죠. 그럼 교합지 찍힌 포인트만 기공소 측에서 0.2mm 높여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걸 스캔하게 되는데 왜 스캔이 간단하면 이거 스캔이 정말 한 20초면 끝나요. 왜냐면 이전 스캔이 있잖아요. 이전 스캔에서 이거만 지우고 스캔하면 되는 거니까 환자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본 뜨셔야 돼요 하고 얼마나 걸려요? 30초면 끝나요. 그리고 가시면 돼요. 풀거나 이럴 것 없죠. 이거 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뜨는 거니까 이거를 뭐 풀고 다시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내가 PR 쓰다가 지리로 컨버팅할 때 되게 그냥 편하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와서 잠깐 체크하고 괜찮으면 이제 본 뜰게요 하면은 그냥 잠깐 하고 이거는 그냥 풀로 떠서 오래 걸리는 건데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몇 초면 끝나는 거죠. 아예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거니까 그나마 시간이 걸리고요. 길어봤자 1분, 2분이면 끝나는 거죠. 이전에 거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어요. 모양도 그대로 내가 지금 바꾼 모양 그대로 보내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수정을 가한 혹은 언더바이트, 모어바이트는 당연히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모양 그대로 PR을 지루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쓰던 GR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하는 그 모든 선행 조건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긴 하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교합지를 찍었는데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언더여가지고 다른 교합지 써가지고 이게 정상 교합이라 말해주고요. 이게 이만큼 언더난다고 이게 뭐 2장인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해주고 이전에 있던 치아 스캔한 거여서 여기만 지우고 여기만 새로 스캔하죠. 이거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더군다나 이거는 뭐 아까 말한 그 스캐너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 때문에 정말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스캔입니다. 그래서 스캔해서 그것만 보내면 되죠. 이것만 보내게 되죠. 교합 새로 스캔 안 하죠. 이것만 스캔하면 끝입니다. 대합치도 스캔 안 하죠. 얘만 스캔. 왜냐하면 이 모양을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을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납니다. 구강 스캔을 이용한, 물론 이제 이거를 구강 스캔 안 하고 러버 인풋 떠서도 할 수 있는데요. 변형도 있고, 러버 인풋 뜨면 또 5분 시간 지나가지고 러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빨리 끝낼 수 있는 구강 스캔을 썼을 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특히 이제 임시차로서 고경 수정을 많이 하시거나 고객님 임시차를 오래 쓰시는 원장님들이라면 이 기능을 정말 좋아하게 되죠. 뭐 예전엔 약간 이렇게도 했어요. 제가 언더바이트를 교합지로 안 하고 직접 제 손으로 수정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기공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수정해서 보내면 이 모양 그대로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죠. 이제 이 모양 그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스캔하는 거고요. 뭐 이것도 오래 걸릴 수가 없습니다. 전송하게 되고요. 어버터먼트 레벨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어버터먼트 스캔한 거죠. 마진 잘 보인다면은 잘 스캔하면 되고요. 마진 잘 안 보인다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일단 어버터먼트 라이브러리랑 합쳐야 되는데 합치려면 아까 말한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 렉탱글하게 만들려는 게 즉 특이점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특이점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너무 짧게 만들거나 위에 특이점이 없으면 머징이 안 돼요. 그리고 최대한 어버터먼트 밀링 기계가 정상적으로 밀링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밀링해서 밀링 오래가 안 나게 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그냥 붙여버리면 잘 붙게 되죠. 이렇게 잘 붙게 되면은 고민 없이 다시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어버터 레벨 스캔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근데 이제 메탈이니까 이제 스프레이 뿌려야 되는 좀 사항은 오겠죠. 근데 마진을 보이게 스캔한다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지죠. 근데 마진을 안 보이고 위에만 스캔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더군다나 이제 메탈이 이제 스캔 바디에 메탈이 어느 정도 큰 메탈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특이점이 들어간 게 된 거죠. 여기는 어태치고. 그러면 더욱더 특이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스캔이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더욱더 정확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작업하는 거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4개를 스캔했는데요. 되게 초창기한 작품인데도 또 해보니까 엄청 안 맞아요. 이분 아마 되게 언더바이트여가지고 이 교합지가 아마 교합지 한 4장, 5장 물리고 찍은 바이트 같아요. 엄청 안 맞죠. 바이트만 새로 뜨고요. 뭔가 들어가 있는 게 바이트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바이트만 새로 뜨고 그리고 여기만 지우고 다시 여기만 스캔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전송해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다시 한번 스캔하거나 그랬을 때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풀 스캔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한 방식에 대해서 즉 전화기에 관한 거죠.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풀 스캔하게 되면 입안에 뭘 하나 쓰고 계시겠죠. 이제 풀이라든가 풀에 가까운 경우 혹은 교합이 아주 안 좋으신 경우에는 뭘 하나 이제 쓰고 계실 텐데요. 임시 덴처를 쓰고 계시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임시 덴처로 교합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먼저 임시 덴처를요. 아까도 말했지만 임시 덴처를 교합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환자가 이걸 물더라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그 움직임 교합 따라가기 때문에 밖에서 스캔한 거랑 움직임 교합이 다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안 맞습니다. 릴라인을 통해서요. 내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교합을 만들어야 되죠. 맞춰놓고 교합지도 찍어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프를 뜨게 되면은 인프가 들어가서 이만큼 교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제해야 돼요. 보통 그 전에 저희가 복제해 놓습니다. 임프레션 뜨기 전에 다음번에 임프레션 떠야겠다면 가지고 오신 덴처를 가져오시라 그래가지고 복제해요. 복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굳이 보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트레이로 뜨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겸사겸사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개인 트레이 만들죠. 개인 트레이 만들고 아까 저걸 복제한 거죠. 이전에 이걸 뜨기 전에 이걸 복제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덴탈 캐드는 아니고 일반 캐드 프로그램 상에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스캔바디 튀어나올 거 생각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개인 트레이도 만들고 겸사겸사 이렇게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이게 뭐죠? 이게 ITI 타입 임플란트인데 저희가 아직 이때만 해도 ITI 타입용 스캔바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된 걸 썼는데 이렇게 높죠. 이렇게 높으면 로봇 뜨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다 구멍을 뚫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프레션을 뜹니다. 임프레션 뜨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임프레션을 바로 스캔하셔야 돼요. 뭐 보신 분들 알겠죠. 임프레션 바로 스캔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뎁스가 깊으면 잘 안 돼요. 뎁스 얕은 건 잘 되는데 가능하면 임프레션 새로 바로 스캔하시는 거 그렇게 추천해 드리잖아요. 마진을 내가 자연치에서 마진 보는 게 아니면은 임프레션 새로 스캔은 약간 오류가 많아요. 뎁스 조절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심도 조절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건 아니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임프레션을 교환면을 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뎁스 이제 뭐죠? 위에 스캔 인풋 뜬 걸 스캔하는 건데 이게 잘 스캔 안 돼. 이렇게 이게 뎁스인데 스캔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붙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붙고 모델을 스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모델이랑 아까 스캔한 거랑 머징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이분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자연치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임플란트를 심은 상황이죠. 하악은 제가 예전에 PMA로 다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쓰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라인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이제 교환면 모진 포인트 잡습니다. 잡고요. 입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뭐 하악이고요. 이 상태고 구강내에 들어갔을 때죠. 이 상태에서 하악을 스캔하고요. 하악을 덴처를 스캔하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덴처를 스캔하고요. 덴처 이 부분을 스캔해야 되죠. 이 부분이 머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도 스캔하고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덴처를 끼운 상태에서 즉 구강내에서 교합 포인트를 잡죠. 이렇게 교합면 스캔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개인 트라이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들어간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리고 스캔 바디를 다 연결하고 이젠 다 이제 낮은 스캔 바디로 다 바뀌었죠. 이제는 인프를 뜹니다. 이렇게 인프를 뜨면은 인프를 스캔은 잘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러버를 붙습니다. 러버를 붙고요. 러버를 스캔하죠. 러버를 스캔한 거랑 지금 앞에서 보시면은 내가
요거 덴처를 스캔해줘. 그럼 러버의 럭의 포인트랑 이 러버의 럭의 포인트랑 이거의 럭의 포인트를 합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그 덴처죠. 덴처랑 얘랑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덴처면은 얘와 얘의 합친 거죠.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케이스들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캔하실 때는 이런 걸 좀 잘 지켜주시면 돼요. 수정해하고 교환부부터 스캔하고 한 방향으로 스캔해야 되고 연조직만 스캔하면 안 되고 연조직의 특징적인 형상이 항상 스캔되게 항상 스캔될 때는 뭔가 한 화면에서 연조직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스캔은 이런 교합면이 병합된 낮은 길이 제품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합 병합은 낮은 상태에서 약하게 불리고 시행하고요. 구치부에서 병합하고 한 3, 4차 정도는 교합면을 체득해주고요. 제일 중요하죠. 그 클리닝사에서 교합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교합이 잘 됐나 안 됐냐. 그리고 미코사는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디자인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좀 특이하게 주고요. 오히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기공소와 스태스들이. 이 기공소에서 뭔가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스태스 선생님이 잘 해주지 않으면 역시 다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내용은 되게 많은데요. 케이스를 몇 가지만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들 많긴 한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일반 임플란트 스캔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기본적인 스캔이 있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덴처를 위해서 바이트를 잡은 경우, 그다음에 덴처를 위해서 바이트를 잡았는데 동시에 그쪽 그 작업실 측은 러버 임플 떠가지고 스톤을 분 다음에 하이브리드 합친 경우, 그다음에 어버트 레벨 스캔한 경우, 이제 PR 레벨 스캔한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이세요. 이제 이게 다 뜨려고 하고요. 이제 고경이 없으시죠? 없으세요. 너무 딥바이트죠. 이 고경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덴처 플리퍼를 쓰고 계세요 지금. 플립해가지고 제가 좀 높였습니다. 고경을. 당연히 플리퍼 교합 찍고요. 이쪽에는 제가 좀 더 높였어요.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안 나가지고 교합 찍고요. 당연한 얘기했지만은 플리퍼를 키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물었을 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끼웠을 때 안정적이면 안 돼요. 물었을 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 뜨고요. 교합치 다 찍혀 있죠 지금. 하악 뜨고요. 그리고 바이트 치고. 자, 이거를 이제 A-B라고 할게요. 처음에 떴던 걸 A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바이트를 A-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A겠죠, 이제. 이걸 기용소로 보내겠죠. 보내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즉, 실제로 나는 이 뒤에 걸 다 해야죠. 이 플리퍼를 보낼 건 아니잖아. 임플란트 파트를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 나머지 다 지우는 거죠. 내가 남겨둘 부분. 즉 이게 뭐냐면 이걸 내가 이니셜 포인트 삼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스캔 시작하는 거죠. 저 빼고 다 지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스캔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하죠. 자, 이렇게 다시 스캔한 거를 B라고 할게요. 하악도 마찬가지죠. 구치부 쪽 다시 스캔해야 되죠. A를 A-로 수정하고 다시 스캔합니다. 하악도 다시 나왔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B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B라는 거는 교합은 A의 교합인데 높여진 A의 교합이죠. 근데 스캔 바디가 들어가 있죠. 항상 우리 스캔의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합이 들어가 있는 이 상악 형태, 이걸 얻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교합이 안정적인 것들은 다 상관이 없어. 그냥 찍은 교합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교합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들은 항상 목표가 이거예요. 이거죠. 되게 좋은 점은 구강 스캔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요. 교합을 바꾸는 거는. 왜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교합 바꾼다고 하면 왁스링 가져와서 교합 높이고 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셨겠죠. 어떻게 바꿨습니다. 레진 올리면 끝이에요. 그냥. 레진 올려서 거기 스캔 한번 해주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보내겠죠. 이제. 이걸 보냅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A도 보내긴 해요. 참고 자료로.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겠죠. 이제. 작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안에 끼우죠.
실제로 상황을 세팅하고 이쪽은 이쪽 스캔 안 했어요. 세팅한 거고요. 하악을 세팅한 거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오신 거고 내가 플리퍼로 교합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나왔을 때 교합 잡은 거. 이제 대단히 정확하기 때문에 지리로 바로 뽑습니다. 저희는 그냥 스캔도 모델로 따라 맞춰보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경우로 바꿨죠. 이렇게. 좀 다른 걸 또 보여드리면요. 저희는 거의 이미터 로딩 아주 이미터 로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미터 로딩 파트가 대단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파트를 하지 않고 그냥 케이스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뼈가 괜찮으신 편에 전압을 다 이미터 로딩 하기로 했죠. 실제로 구강내 사진 이렇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위에는 하악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기존에 쓰시던 덴처가 있으세요. 기존에 쓰시던 덴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는 덴처가 있고 덴처가 교합이 괜찮으면 되게 다행이죠. 내가 이 교합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구강 스캔이 되게 좋은 점은 쓰던 교합을 그대로 편하게 옮길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수정한 다음 상태에서 편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가 스캔을 해야 되죠. 근데 아까도 보신 레진 쏜 이유는 아시겠죠? 특이점 만들어주기 위해 쏜 겁니다. 이 레진 살짝 제거하면 돼요. CAD상에서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거됩니다. 이렇게 제거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처를 스캔하고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 면이 실제로 나의 구개면이 되겠죠. 이거를 리버스 시키면 구개면이 되는 거죠. 덴처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를 잡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잡죠. 상하에 덴처를 낀 상태에서 하악의 치아, 이 치아들은 살리기로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잡습니다. 이미터 로딩 할 때는 바이트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잡지 않습니다. 어차피 즉시 로딩 한다는 자체가 한번 바이트 맞춰보고 나중에 실제로 확인하기 때문에 너무 바이트에 엄청나게 막 0.5mm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접었죠, 이제. 그 다음에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요. 이렇게 좀 스캔바디 들어가 있죠, 이제. 하악에도 이렇게 다 스캔바디 들어가 있고, 프랩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러버 하이브리드 들어와 있어요. 러버에 불 떴죠. 그 다음에 스톤을 붓고요. 이걸 바로 스캔해야 되는데, 피가 블리딩이 좀 나면 스캔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힘들어 이런 거 지대치도 같이 하고 해야 돼가지고 이걸 바로 했어요. 이제 러버가 나왔죠. 이렇게 스톤분 나왔죠. 이제 스톤을 스캔합니다. 스톤을 스캔하고요. 재밌는 상황이죠.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스톤이랑 살이랑 같이 돼 있죠. 머징한 건 아니고요. 스톤을 스캔한 상태에서 왜 처음에 이렇게 이 상태는 지금 치아가 프랩이 안 돼 있죠. 왜 이 상태로 했냐면 바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치아를 프랩해버리면 바이트가 날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이트를 잡기 위해서 체어를 프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스톤을 스캔하죠. 그래서 바이트를 잡습니다. 바이트를 잡아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프랩을 하는 거죠. 지대치도 크라운을 할 거기 때문에 프랩을 하고 스톤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지대치를 어디 갔죠? 지대치를 이렇게 프랩했는데 이 바이트 스톤 스캔한 거에다가 이 포인트를 지우고 여기다 지대치를 스캔한 거예요. 자유롭죠. 왜냐하면 다 머징이 되는 거니까. 스톤을 스캔한 다음에 거기만 지우고 그 다음에 구강내 가서 거기를 스캔하면 이어붙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강내도 다 이게 있는 거니까. 상악 같은 경우 얘랑 어떻게 붙이냐? 러게가 포인트죠. 러게로 붙인다 생각하면 되죠. 이제. 얘가 여기 붙어버리면 뭐가 됐냐? 스톤이 여기 붙어버리니까 바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의미냐면 내가 처음 스캔한 거 이거죠. 그죠? 처음 스캔한 거 이거니까 처음 스캔한 A에서는 아까도 봤다시피 바이트가 있죠. 처음 스캔한 A에서는 바이트가 있죠. 내가 스톤을 스캔해요. 스톤을 스캔해. 이건 이게 뭐죠? 스캔바디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죠? 스톤을 스캔해요. A, B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에다가, 즉, B가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바이트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프랩을 했잖아요. 그죠? B는 이미 바이트는 가지고 있으니까, 프랩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C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C를 스캔해서 그냥 해도 되고,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만 살짝 지우고, 구강내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스캔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니고 거의 한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만 스캔해줘. 그러면은 되게 특이하게 스톤에 이제 이게 뭐죠? 구강내 잇몸이 붙어버리 이런 걸 스캔 얻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프랩까지 했는데 바이트는 처음 바이트 그대로 쓰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적으로 원하는 이거였죠. 스캔 바디가 다 들어가 있고 프랩까지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이트를 얻을 수 있죠. 처음에 썼던 덴처에 쓴 바이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덴처고요. 이 덴처에 내가 노란 거 합친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거 노란 걸 먼저, 스톤을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만 스캔해서 합친 거고요. 이건 딱 내가 원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제거하면 이렇게 보이고 작업을 하죠. 이제 치아를 용서해서. 이분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클래스 3가 엄청 심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학원 시전에 술후랑 이거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수술하고 한 전학하더라도 한 4-5시간 끝나요. 이게 작업하는 시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CAD 작업이죠. 사실 생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출력은 악당 한 3D 출력은 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 높이만 중요하거든요. Z축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성능 좋은 거로 하면은 한 이 정도 길이면 한 몇 분 걸리죠? 20분 정도? 20분 정도. 물론 이제 근데 후처리하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짧긴 해야 됩니다. 출력은 되게 하세요. 되게 좋아하시죠. 거의 한 3시간? 토탈한 수술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다 해봤자 한 5시간? 그리고 이제 임시치아도 뭐 이미터 로딩 그 강의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릴라인한 임시치아를 엄청 싫어요. 안 이뻐가지고 거의 안 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오직 이제 새로 만든 임시치아 주는데 엄청 예쁘죠 이제.